안녕하세요. 약사님의 가족건강TV 김약사입니다. 영상을 몇 편 찍었는데요. 제 1편에서는 한약과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신약과 같이 병용해서 쓰면은 효과가 더 배가할 수 있는 그런 한약과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약과립을 잘 쓰면은 병원 다니는 그런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애가 좀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2편에서는 아주 심한 기침, 소함유용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기침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또 개가 콩콩 짖는 듯한 아주 심한 기침 소리를 하는 경우에 쓰는 실증약입니다. 제 3편에서는 이제 폐에 대한 보약, 그 다음에 폐나 기관지가 건조해서 오는 기침에 쓰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죠. 아주 흔하게 쓰는 그런 맹문동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철에 아주 흔하게 쓸 수 있고, 너무 찬 걸 많이 먹어서 또는 원래 배가 차서 여름철에 찬 걸 먹으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찬 수박도 못 먹고 맥주도 못 마시고 하여튼 찬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도 너무 많이 쐬면은 배가 차져가지고 설사가 하고 배가 아파오는 경우 쓰는 이중탕, 여름철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5편에서는 이건 꼭 아기나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허해서 오는 그런 변비에 쓰는 소곤중탕, 그러니까 변 모양이 토끼똥 모양이라 그래서 토분이라 그러는데 동글동글하게 해서 나오는 그런 변비에 쓰는 소곤중탕. 이 소곤중탕은 꼭 변비에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기들 밥 먹으라 그러면 배 아프다고 할 때, 특히 좀 배가 좀 뚱뚱하지 않고 좀 약간 마른 아이들, 배가 아프다고 자주 하는 아이들한테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걸 이제 소곤중탕의 그런 상한론 조문에 보면은 시시복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 이럴 때 소곤중탕. 그다음에 제 6편에서는 당귀자객산에 대해서 쓰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 당귀자객산 날구지 하는 경우에 비가 올 것 같으면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 어르신들, 또는 또 아침에는 붓고 저녁에 빠지는 그런 얼굴에 잘 붓는 사람들, 또 좀 앉았다가 일어나면 휘청하고 어지러운 기즉두현에 이런 증상에 잘 쓰이고 아주 좋은 당귀자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편에서는 소변 급박 증상, 그러니까 그냥 10분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간다 그러고 1시간에도 대여섯 번씩 화장실 간다 그러고 소변에 대해서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그러니까 유치원 다닌다든지 학교 다닌다든지 해서 애가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는 증상, 그런 소변 급박 증상에 간맥대조탕을 써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본 경우인데, 며칠 전에 그 아이를 만났었는데 거의 완치되었다, 거의 다 나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먹으라고 했는데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편에서는 수지침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지침은 이제 가족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상응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전면에서 얼굴, 가슴에서 손바닥 전면은 인체의 전면, 후면은 인체의 후면에서 그런 손바닥에 우리 몸 전체가 손바닥에 들어있다 해서 거기에 맞는 상응 부위에 이제 수지침을 꼽는 그런 이제 상응요법을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람 체질을 파악을 해서 허실이 나타나는 경우 그 허실에 대한 이제 정방과 승방을 응용하시면은 아주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9편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무시로 그냥 괜히 기침하는 경우, 헛기침하는 경우 육미지왕탕을 써서 아주 빠른 효과를, 오랫동안 헛기침한 경우인데 육미지왕탕 한 3일 만에 그냥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4살 정도 되는 여아인데 그냥 뭐 보통은 기침하면 애가 뭐 괴로워하는데 뭐 기침으로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기침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뭐 똑같습니다. 그냥 뭐 어디 병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냥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로 하는 기침이요.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감기를 오랫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뭐 그냥 한 달 정도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감기 증상은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냥 괜히 캑하면서 그냥 기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기침만 한대요. 아무 증상도 없대요. 뭐 콧물도 없고 가래도 없고 뭐 열도 없고 그냥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아니니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컥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캑 하고 뭔가 뱉어내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뭐가 이제 붙어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뱉어내려고 하는데 뭐가 뱉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가래가 있냐고 물어보면 가래도 없고 근데 약간은 좀 기침 소리가 기관지가 조금 좀 걸걸한 이제 기침 소리가 아니고 캑캑 하는 걸 봐서 기관지가 약간 좀 건조한 거 아닌가 하는 정도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무런 증상, 뭐 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뱃속에서 입 쪽으로 가슴 쪽으로 뭐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기침을 하는 그런 기상충 현상 같은 거, 뭐가 올라오는 듯한 현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래도 없고 목도 아픈 것도 없고 뭐 아무 이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근데 평소에 그 아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머리 숱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약간 색깔이 좀 노랗고 머리카락이 좀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수가 조금 부족한 아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미탕으로 제가 그 아이한테 줄 한약과립으로 결정을 했는데 육미탕에는 산약이 있습니다. 저 한약 성분에 산약이 폐를 보호하는 보기제입니다. 그래서 산약으로 폐기를 보호하고 산수유로 이제 산수유 폐에서 이제 입 쪽으로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주고 약간은 애가 좀 음혀 현상으로 봤습니다. 조금 말라 있는 상태고 뭐 그래서 건지황 정도로 음을 보충시켜 주니까 제격이다 생각해서 제가 육미탕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기운 없이 하는 기침에 그냥 육미탕이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육미지황탕이 육미탕입니다. 육미지황탕을 그냥 줄여서 육미탕이라고 하는데 간신음호에 쓰는 대표적인 한약과립입니다. 간신음호라는 건 뭐냐면은 간이나 콩팥에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 그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미지황탕 큰 과립이고요. 이런 과립 통째로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만 사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미지황탕의 성분은 6가지입니다. 숙지황, 산약, 산수유, 목담피, 복룡, 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숙지황은 대표적으로 신음, 간음을 보충시켜주는 보혈제입니다.
아주 신정을 보태주는 또 간음호에도 쓰이는 간혈어에도 쓰이는 아주 좋은 약인데 9번 쪄서 쓴다 해가지고 구중구폭한다 그러죠. 예, 숙지왕입니다. 이 산약은 보기제인데 대개 이제 위를 보호하는 보기제가 아니고 요거는 주로 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기제입니다. 이 산수유는 보통 정력제로 알고 있는데 이 정력제는 아니고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를 이렇게 잡아주는 수렴제입니다. 목단피요. 요거는 이제 구어혈제인데 몸 안에 있는 나쁜 피를 없애주는 약인데 구어혈제인데 요거는 혈열 그러니까 음어로 인해서 약간 혈열이 이렇게 뜨는 현상을 이렇게 잡아주는 가라앉혀주는 그런 약입니다. 차분하게 해주는 약이죠. 백복용 택사 이수제가 좀 들어가는데 이 백복용 택사는 이제 이런 건지왕 또는 산약, 산수 이런 걸로 음을 보충시켜주는 대신에 음을 살짝 빼주어서 수분이 절유되지 않게 수분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헛기침도 기침인데 이런 제가 육미지황탁을 선택한 이유는 대개 이제 목에 기침을 하는 경우에 뭐 감기 기침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기침 가래가 많은 기침, 묽은 가래가 있는 기침, 또 노란 가래가 있는 기침, 뭐 열이 나면서 하는 기침,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침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냥 하는 기침입니다. 그러니까 열도 없이 하는 기침, 뭐 가래다 쿨렁쿨렁 하는 기침 이런 기침인데 목에 아주 작은 가래가 있는 기침이거나 또는 뭐 목이 아주 건조한 기침이거나 또는 목에 뭐가 걸린 듯해서 하면서 컷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목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간질간질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경우에 또는 뭐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뭐 간질간질하니까 기침을 연달아 해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의 인후분리라고 하는데 이 목 기관지가 좀 이상이 있어서 이상 감각을 느껴서 인중 자육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에 뭐 조그만한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뭐 이런 경우 이제 자꾸 연달아서 기침을 하면서 기침도 오래 가고 잘 낫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는 기침은 반화후박탕이나 맹문동탕 쪽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뭐 시오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반화후박탕이나 맹문동탕을 주로 열이 없는 경우에는 미열이 없는 경우 이런 쪽을 고려해 보는데 지금 이 여의 경우에는 이런 목의 인후분리 증상 이 목이나 기관지 쪽에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고 그냥 뭔가가 이렇게 떠오르는 듯한 그런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침으로 괴로워하지도 않고 뭐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컥컥컥 하는 기침입니다. 그냥 위장병이 있는데 위가 쓰리거나 아프거나 뭐 어쩌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무시로 딸꾹질 나는 경우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냥 폐기가 부족해서 폐기가 또는 상해서 상했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위기가 상해서 오는 그런 딸꾹질, 그냥 무시로 하는 딸꾹질처럼 이 경우도 폐기가 상해서 그냥 무시로 올라오는 그런 그냥 기침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헛바람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기침이죠. 그래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어서 몸이 약해졌나. 이게 너무 오랫동안 또 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너무 오래 먹다 보면은 또는 뭐 그 폐나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오는 그런 허해져서 오는 그런 증상이었나. 자고로 우리 폐나 기관지는 건조하면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서늘하고 촉촉해야 폐나 기관지에 좋습니다. 그래서 폐나 기관지는 열을 받으면 몸에 열이 나면 신열 또는 미열 큰 열이 아니라도 미열이 나면은 몸속에 열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열로 인해서 폐나 기관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나 기관지가 항상 촉촉하고 시원해야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썼나 해서
그런 반작용으로 폐가 상해서 기관지가 상해서 헛기침이 혹시 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이 육미탕 한 3일 정도, 요거 하루 2번밖에 안 먹었습니다. 한 1g씩 하루 2번 정도 해서 이 헛기침이 사라졌습니다. 저절로 나았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 달여 이상 그런 헛기침 하던 증상이 육미탕 먹은 3일 후에 완전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기침을 지금 하나를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기침의 모습 또는 가래의 모습 또 그 아이의 어떤 상황 이런 걸 이제 다 참고를 해서 그 아이의 정확한 육미탕 가지고 헛기침을 치료한다 조금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처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아이의 정확한 모습을 보아서 이제 치료할 수 있었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적 증상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병적 증상보다는 평소 그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약을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가 헛기침을 한 달 이상 지속하는데 육미지향탕 과립 3일 만에 그것이 사라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부모님께서도 아주 고마워하시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약 과립은 잘만 쓰면은 좀 애가 오래 고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잘만 쓰면은 병원 치료 외에 이제 병원 치료하는 방법과 또 다른 보완적인 그런 좋은 그런 약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 과립은 약국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없으면 구해달라고 하면 돼요. 약국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오래되는 꼭 병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좀 건강 관리에 좀 오래돼도 이렇게 잘 낫지 않는 이상한 증상들 또 불편한 증상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인근의 약국의 약사님과 상담하셔서 좋은 약재를 선택하셔서 빠른 그런 쾌유를 바랍니다. 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어린아이 헛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김약사의 가족건강 TV 김약사였습니다.